우리가 뭘 먹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느냐, 또 우리가 잠이라든지 생활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잘 먹고 또 잘 자고 대소변 잘 보고 또 뭐 적당히 움직이고 하면 건강한 거 누가 모르냐. 맞습니다. 잘 먹고 자기 이제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한 6년 정도 한의과대 학장 보직을 마치고 현재는 지금 우리 경혈은 한방병원에서 이름이 노비노 클리닉 다이어트라는 클리닉을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노비노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담배를 끊을 때 노담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비만, 그 다음에 이제 노노화,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노비노 다이어트 클리닉이라는 걸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단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만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관리 요즘 사실은 TV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환자들이 사실은 아프면 병원에 어떻게 보면 진짜 출근하듯이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뭐냐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약을 주고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생각이죠. 이제 도움은 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병하게 된 질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 교통사고든 어디면 떨어지든 어떻게 크게 다치든, 혹은 요즘 우리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몸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활 습관에서 자기 몸에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질병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문제가 생긴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보질 않고 사실 병원에 가서 약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전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병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몸에 내 생활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질환이 왔는지에 대한 좀 관찰을 내지는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의학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신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조금 좀 비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의학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천 년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이렇게 뭉친 거거든요. 이 삶의 지혜와 함께 자연의 이치에 적응한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치료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타고난 오장육부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장기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의 어떤 그런 작용과 에너지 생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우리가 일종의 생명 에너지죠. 이제 음식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일상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또 운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과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에너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인체 각 기관 세포에 공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공급되는 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락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경락 마사지 받고 이러는데, 경락 마사지를 받는 거는 그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경락인데, 이 에너지가 잘 흐르지 못하면 막히거든요. 막히면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통하면 안 아프고 통적 불통, 또 불통하면 아프고 이런 얘기도 쓰는데, 그래서 경락 마사지 받고 나면 이제 시원한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흐르는 거는, 이 흐르면서 공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타고난 이 장부 기능, 순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일상이 평상시에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이게 생성이 되고 공급이 되는데, 이게 일정한 패턴을 가져야 돼요. 이 리듬을 가져야지. 이게 생체 리듬이라는 건데요. 이 리듬을 가져야지 사실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리듬을 만드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에너지 균형 조절 기능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 에너지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수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에너지가 위로 확 치받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잠 못 자면 개가 막 뜨잖아요. 우리가 젊은 애들 같은 경우도 잠을 안 자고
이제 밖에 걸어보라 그러면 아이고 다리가 막 후들거린다. 우리 나이 들어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부득이하게 잠 못 자고 하면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이제 교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사실은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또 어떤 생체 리듬을 가지면서 이 에너지 균형 시스템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고 하는 일상의 생활에서 에너지를 잘 공급하고 생성하고 공급해주고 또 균형이 맞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병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제 타고난 어떤 장부 기능도 영향을 미치지만 평상시에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수면 패턴이나 이런 생활 리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몸에 에너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에너지 공급이, 기관에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머리에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허리에 그러면 허리 힘이 없으면서 요즘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협착증이나 이런 퇴행성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에너지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초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던 사람이 에너지 생성이 되면서 식욕도 좀 생기고 뭔가 힘도 생기고 또 순환이 안 되고 맨날 처지던 사람이 그걸 순환시켜주면 몸도 좀 가벼워지고 부기도 빠지고 뭐 살도 빠지면서 오히려 생기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잠 못 자고 맨날 뒷골 땡기고 뭐 입 마르고 충혈되고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면 밤이 되면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이런 변화들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사람마다 이제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표현으로는 체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체질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선 그 이전에 이제 왜 그럼 에너지가 다르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 몸이라는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피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절기만 되면 이제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살도 잘 안 쪄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뭐랄까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이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체질적인 거고 선천적인 거고 이제 유전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에너지 한 20%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수명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유전인자라는 게 유전적인 게 한 2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어떤 통계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평소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어떤 사람은 뭐 맨날 인스턴트 또는 뭐 탄수화물 위주로 이제 먹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에너지가 거의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음식에 에너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어떻죠? 매운 거 먹으면 사람들이 자꾸 호흡 불어요. 밖으로 발산을 합니다. 그게 다 몸의 에너지의 어떤 이제 하나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쓴 걸 먹으면 자꾸 삼키죠. 그러면 평소에 매운 걸 먹는 사람은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운 걸 먹는 사람은 대부분 매운 걸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은 대부분 외향적이에요. 왜냐면 에너지 발산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음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우리가 운동과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에너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겠죠. 순환이 잘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루 종일 요즘 뭐 데스크 잡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날 의자에 앉아있고 또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러면 에너지 정체가 되면서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몸이 천근만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경락을 통해서 에너지가 잘 순환이 돼야지만이 이 에너지 흐름이 좋은데 이제 평소에 안 움직이고 그러면 에너지가 순환 기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생활 습관에서 이제 수면인데요. 그 이제 수면을 맨날 밤늦게 1시, 2시에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또 뭐 어떨 때는 일요일 같은 아침 늦게까지 자버리고 이제 이러면 에너지 균형이 리듬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활 습관이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한 75% 정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건강에.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생활 습관이 이제 내 몸에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에 우리가 자연에 잘 순응하느냐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잘 어떤 그 리듬을 잘 맞춰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역행해서 생활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어떻게 있냐면 중력입니다. 우리 중력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 중력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뭐 우리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한 80%는 다 요통을 평소에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 체중이 허리에 실리기 때문에 그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밤과 낮은 이 자연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에너지 변화에 이제 우리가 잘 적응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역행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몸의 에너지에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오장육부 기능, 그 다음 평소에 내가 뭘 먹고 또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게 또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는 그 생활 속에서도 특히 자연의 에너지에 잘 순응을 하느냐.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밤에 많이 움직이면 자연의 에너지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낮에 해가 내리쬐을 때는 만물이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해가 뜨면 에너지가 워밍업이 돼요. 기가 끌어올려집니다. 우리 같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오후 서너 시, 5시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에너지가 안정되면서 쿨다운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체의 리듬이고 또 음량의 밸런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의 에너지의 그런 어떤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좋다고 해서 뭐 밤늦게 뭐 직장 늦어지니까 밤늦게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일요일 같은데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뭐 10시까지 뭐 11시까지 뭐 해가 뜰 때까지 그래서 잠을 잔다. 이건 다 사실은 일시적인 피로를 풀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 건강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달라지면 그 사람의 성격도 달라지고 흔히 나타나는 질환도 달라지고 그 사람 외모도 달라져요.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가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에너지 생성, 우리가 생명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지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제 모든 기관 세포에 공급해주고 또 거기에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딸려요. 그러면 에너지가 딸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사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자기 몸이 일단은 힘들기 때문에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패턴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죠? 에너지가 부족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대부분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소화를 시켜서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부모로부터 물려날 때 타고날 때 엔진이 약한 거죠. 제가 이제 엔진을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엔진이 잘 돌아가야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 엔진에서 마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능이 작은 거죠. 이런 경우 소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게 했죠?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심장을 통해서 순환기를 통해서 손발 끝까지 보내주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손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찰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부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딸리면 늘 피곤해하고 이제 식곤증, 밥만 먹으면 졸리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위로 가서 빨리 소화를 시켜주고 원상 복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위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애들이 원대 복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텅 빈 것 같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어지럽고 또 심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성장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통 같은 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외형을 보면 외형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육량도 부족하고 팔다리가 가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그 사람들 배는 볼록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대사력이 떨어져요. 대사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대사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과일을 먹어도 그게 나중에 복부의 지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주부들 같은 경우도 많은데요. 아, 쌤,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병원에 갔다면 고지혈증이라 그러고 복부 지방이 많다 그러는데 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몸이 어떻겠습니까? 좀 느립니다. 느리고 처지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느긋하죠. 좀 느긋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우리 몸이 밖으로 내놓는 걸 싫어해요. 자꾸 쌓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고집이 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욕심이 또 많은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증상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평상시에 충분히 잔다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이러면은 이제 순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일 때는
순환이 100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서 한 뭐 80 정도 되면 아침 일어나면 피로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개운한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이 순환 기능이 한 8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점, 80점. 그러면 잠을 자면 50점, 60점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몸이 무거워지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오히려 생기를 찾는 거죠. 한 30분 정도. 예. 그리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부기도 좀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순환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몸이 무겁기 때문에 자꾸 자리 못 보면 누우려고 그러고요. 근데 누우면 이게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더 힘들다는 거죠. 예,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고, 뭐랄까, 패턴의 어떤 증상이 있고요. 근데 질환은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쌓이거든요. 물만 먹어도 붓고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몸은 지방이 이제 많이 쌓이면서 흔히 우리가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 그러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달고 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붓고 살이 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좀 비만 형태, 어떤 전신 비만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너지의 균형 조절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에너지 영향을 받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에너지에 가장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의 에너지라는 건 한번 이게 인류의 역사를 한번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모든 만물, 우리 식물이든 동물이든 만물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 만물의 생성과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늘에 태양이 빛을 내리비추잖아요. 내리비추면 우리 땅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태양에서 화의 에너지죠. 화의 에너지를 내려보내주고 땅에 있는 물의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한약에서 얘기하는 음양의 조화예요. 그 조화 속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서 만물이 색이 트고 성장하고 생성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한의학의 이론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에 순응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게 이제 수승화강이라 그러죠. 태양의 불의 화는 내려오고 물은 올라가고 이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생성되고 성장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소우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도 자궁이나 이런 비뇨생식기, 전립선이든 여기 이제 물의 에너지, 호르몬의 물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중심으로 불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불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이 큰 우리 몸에도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수승화강이 일어나면 이 속에서 위장은 소화 기능을 하고 심장은 순환 기능을 해주고 또 비뇨생식기는 균형도 잡아주고 이런 이제 모든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 드리는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몸에 물의 에너지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이 위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격이 좀 급하고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죠. 왜냐하면 불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성격도 좀 급하고 외향적이라 그러죠. 적극적이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위로 뜨니까 얼굴은 열이 나고 아래는 실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정상 건강한 사람들도 이게 이제 여자들 분들 같은 갱년기가 오게 되면 호르몬이 마르거든요.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서 불을 꺼줘야 되는데 불을 못 꺼주니까 이 불이 위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의 대표적인 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발이나 아래쪽은 이제 냉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승화강이 안 되니까 아류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성격도 예민해지고 또 입도 마르고 뒷골도 땡기고 눈에 충혈도 생기고 조금만 뭐 어떤 외부의 자극을 줘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또 반면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질환들은 주로 이제 전립선, 그 다음에 여자들 자궁질환,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르몬이 또 아주 호르몬에 어떻게 보면 그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뭐랄까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이제 갑상선 이런 질환들이 이제 잘 나타나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외형이 어떻게 되냐면 외모를 보면 키가 위로 뜨잖아요. 물이 마르면서 키가 뜨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체는 비대해지는 거죠. 하체는 가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 이제 뭐 남탕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다 하체는 가늘고 상체가 굵어지거든요. 그리고 성격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바로 이제 그런 에너지 균형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의 어떤 그 노화 현상에서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되고 말이 많아지고 이제 그게 다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문제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외향적이고 좀 성격이 좀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좀 급한 면이 있고 또 평소 증상은 먹어도 살도 딴 사람보다 덜 찌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면서 몸에 물이 부족한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많고. 이 우리가 밤이 되면 이 바깥의 자연의 에너지는 다 물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지금 물이 부족하고 불이 많은 이 상황이 됐다가 바깥에 물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이 바깥의 자연의 에너지 도움을 받아서 이게 이제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두워지고 해가 지고 나면 밤만 되면 이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균형이 맞아지니까. 이제 그런 야행성이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잠을 안 자게 되면요. 잠을 안 자게 되면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모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저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더 힘들어 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밤은 잘 보내는데 어떤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같이 저녁은 뭐 아주 그냥 생기가 팡팡 나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아주 파김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자연의 에너지에 적응이 안 되고 균형이 깨진 이제 그런 체질이다. 이제 그리고 외모는 아까 얘기대로 키가 뜨기 때문에 상체 비만의 어떤 그런 패턴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사가 사실은 다이어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이나 보면 계속 뭐 다이어트에 뭐가 좋다, 이제 뭐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간 우스갯기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주말에 혹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TV 뭐 종편 이런 걸 보면 다 이제 비만 얘기고 뭐가 좋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저 TV 프로를 보고 있으면, 저걸 좀 먹어볼까 하는 현혹이 생기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게 중요성을 한번 다시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더 다짐이랄까 이런 걸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사실은 그 다이어트라는 게 기본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나 적게 먹어야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살 빼려고 운동해야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6개월, 1년 되면 다 원상복귀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에 맞는 에너지만 잘 문제가 있는 걸 조절해주면 사실은 일정하게 먹으면 이제 포만감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고요. 저 평소에 안 움직이고 뭐 주말 같은 데 집에서 몸이 찌뿌둥해서 나가서 움직여야지만이 내가 좀 몸이 좀 정상이 되지 안 그러면 찌뿌둥해서 아주 그냥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도 균형이 맞으면 저녁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이 올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TV나 뭐 계속 방송에서 나오니까 어디가 뭐가 다이어트에 좋다. 뭐가 다이어트에 좋다. 이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거기 자기 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자꾸 이제 사서 먹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사력을 높여서 하는 것들은 그 약물은 우리가 심할 때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또 일정한 리듬을 가지는 균형을 잡아줘야지만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에너지가 바뀌면 몸이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몸이 정상화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내가 막 일시적인 어떤 의지나 이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찌뿌둥하고 그렇게 몸이 반응하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진짜 우리 현대인들의 뭐 최대 관심사고 진짜 건강관리의 가장 큰 숙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무조건 체중이 올라가서 살을 빼려고 생각하는데 절대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 내 몸을 정상화하는 건데 내 몸에 무엇을 정상화하느냐? 내 몸에 에너지가 잘못된 걸 정상화해주면 그건 다이어트는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살이 빠지고 몸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과 내 몸의 어떤 에너지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략 일반적인 성격과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질병과 또 내 몸의 외모 이제 이걸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면 뭐 다이어트에 좋다는 약도 많고, 특히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뭐 결혼 앞두고 막 6개월씩 막 이렇게 3개월 속성 다이어트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경우에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의지로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해서 이제 살을 빼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다 원상복귀가 되거나 이제 더 심해진다는 거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아까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지만 배는 자꾸 볼록하게 나오고, 이제 늘 피곤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 생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일단은 적게 먹어야 살 빠지잖아요. 그리고 운동해야지 일단은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대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데 운동할 수가 있나? 피곤한데 운동을 하고 나면 더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예, 몸이 더 힘들어서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또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이제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밀가루 음식이나 탄수화물 먹어도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량 더 부족해지거든요. 근육량 더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근육량이 없으면 대사가 안 돼요. 대사가 안 되면 다 이게 이제 안 된 거는 다 복부에 쌓이거든요. 지방 형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대로 어쨌든 정체가 된 거잖아요. 정체가 된 건데, 운동하면 좋죠. 이 사람은 진짜 운동하면 사실 운동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순환은 아까 운동과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게 먹는 것보다 움직임을 하게 되면 몸에 쌓여있는 지방이 태워지면서 에너지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식욕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 운동하고 나면 별로 식욕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몸에 있는 지방이라는 축적된 에너지가 태워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운동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요즘 뭐 꿈의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잘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인가요? 이제 그 SNS에 막 그 자기 건강 관리 올린다고. 그게 뭐냐 하면 식욕 억제 주사거든요. 그게 뭐 지금 이미 있어 왔던 겁니다. 그 제품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매일 맞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도록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맞아서 이제 살을 빼게 되면 일단은 그걸 먹을 때는 살이 빠지겠죠. 주사를 맞을 때는.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욕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우리가 욕구를 느끼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외부의 어떤 주사나 약을 통해서 그걸 억제를 해버리면 이 내 몸 속의 식욕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망가져요. 쉽게 얘기하면 적절하게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분비가 하고, 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딱딱 이렇게 분비가 되고 제품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억제하는 제품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억제하는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억제하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만큼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도움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절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다. 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 생성과 나름대로 에너지가 순환되는 기능과 또 에너지 어떤 일정한 리듬을 잘 해주면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먹기가 싫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안 움직이면 몸이 찌뿌둥해서 못 견뎌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기분이 업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에너지 조절이고, 그 에너지 조절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지금 병원에서 이제 노비만, 노노화, 노비노 다이어트라는 게, 그걸 통해서 비만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암도 치료, 암 환자도 와서 진료받고, 허리 아픈 환자도 진료받고. 그게 왜냐면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몸이 다 좋아지거든요. 한의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것만 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냥 아토피가 있든 뭐 알러지가 있든 또 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든 다 이제 이게 건강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이어트라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체중을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칼로리라는 개념, 우리 몸에 어떤 그런 칼로리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칼로리가 많아지면 살이 찐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적게 먹어야 칼로리 섭취가 줄어든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많이 움직여야 칼로리 소모가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근데 적게 먹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주사제의 도움도 받고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요즘 여러 가지 기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기기를 통해서 뭐 흔들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내 몸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 주사, 지금 꿈의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그 다이어트 주사제를 개발한 회사를요,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뭐 일론 머스크가 꿈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개발한 그 주사제가 사실 덴마크에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만드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의 리스트를 쭉 시가총액으로 리스트를 해보면요, 삼성전자는 한 20위 정도 돼요. 한 480조 정도 됩니다. 그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20조예요. 10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단계는 높은 거예요. 그만큼 전 인류가 사실은 그 주사제를 맞고 지금 다이어트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30년간 임상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식욕을 억제해주면 당연히 적게 먹게 되고 살이 빠지죠. 그렇지만 그 식욕 억제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식욕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억제하는 걸 몸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제 렙틴이라는 건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서로 상호 컨트롤 하면서 보완해주고 조절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상품이 자꾸 들어오면, 왜냐면 식욕 억제하는 렙틴인데 외부에서 자꾸 상품이 들어오니까 몸 스스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생산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공장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공장문을 지금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1년 후에는 오히려 더 비만해져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바로 내 몸의 에너지가 잘못된 걸 조절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이 호르몬 변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약을 끊어버리면 내 몸에서 호르몬 작용이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보고 호르몬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건데요. 이걸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절대 이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고,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해주면 그게 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모르고 이제 했다가 또 약을 안 먹었다가 또 살찌면 또 다시 먹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먹고 또 약 먹고 이렇게 평생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면요, 평생 동안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으면 그럼 또 다시 식욕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다이어트 약을 계속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수천 년이잖아요. 이 유전적으로 다 이 피팅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배식겁고 토하고 어지럽고, 여러분들 SNS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나.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도, 아니, 시총이 우리 삼성전자보다 10단계나 높을 정도면 그 약 가격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SNS 들어가 보세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돈 쓰고 내 몸 망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방에서 이제 진단하는 게 바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치료라 그랬잖아요. 한의학에서 에너지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진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공 용어를 말씀드리면 망문문절이라 그래요. 뭐냐면 망은 보는 겁니다.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체형을 보는 겁니다.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팔다리 가늘면서 배가 나오고요.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전신적으로 좀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 전신 비만 형태를 나타내고요. 에너지 균형이 깨졌으면 뭔가 뭐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고 상체는 좀 비대해 보이는 상체 비만. 이게 이제 보면 그 사람 외모를 딱 보면 이 사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늘 피곤하고 소 안 되고 뭐 어지럽고 뭐 이렇게 했다. 몸에 순환이 안 되니까 뭐 대사성 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균형이 깨졌으면 이 사람은 상체가 비대하고 하체가 약하니까 하체는 부실해지면서 전립선이나 여러 가지 갑상선이나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약하니까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중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족저근막염 요즘 많잖아요. 그런 질환들이 다 올 수가 있겠다. 또 기가 뜨니까 뭐 뒷골 땡기고 목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입도 마르고 눈에 이게 이제 그냥 경험이 많은 한의사는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에너지 진단을 하면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할 때 뭐냐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망문 문제라 그러는데 문은 하나의 문은 물을 문자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랐는데 이 사람이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말랐는지 아니면 소모가 너무 많아서 말랐는지 소화 기능 물어보면 알거든요. 소화 잘 되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소화 잘 되는지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화 잘 되면서 마르면 이 사람 에너지 균형이 깨졌구나. 상체 비만이 아니라도 에너지 소모가 많구나. 늘 잡생각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외향적이고 너무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기가 다 위로 뜨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허리가 아프겠구나. 무릎이 하체가 약하겠구나. 또 뒷골 당기면서 어떻게 했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또 불편한 걸 듣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질환. 선생님 저는 어디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판단이 다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맥을 보는 거죠. 맥을 보면 맥이 굉장히 빠르구나. 이 사람 굉장히 대사가 항진돼 있네. 맥이 느리구나. 이 사람 뭔가 대사가 깔아앉아 있네. 기가 깔아앉아 있네. 기가 떠 있네.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한의사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진단 맥진계나 이런 것까지도 동원해서 더 이제 그걸 하지만 일반인들은 외형 내가 좀 마르면서 배가 나왔냐. 아니면 내가 전신적으로 좀 비만하냐. 아니면 내가 좀 상체가 좀 하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부실하냐. 상체에 비해서. 이제 거울 들어봐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꾸 자기 몸을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나오면서 거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서 내가 여기에 뭐 옆구리에 예를 들어서 자꾸 지방이 쌓이네. 아니면 내가 자꾸 하체가 가늘어지는 것 같아. 내가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에너지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요즘 내가 이상하게 자꾸 성격이 예민해져. 내가 어떤 뭐 조금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건데 너무 내가 지금 예민해지고 있어. 이러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내가 물이 마르고 있구나. 그래서 불이 자꾸 뜨는 거구나. 이런 걸 하면 부족한 물을 채우려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뭐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한테 많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근육량이 부족하면서 팔다리는 가늘고 이제 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게 먹고 어쨌든 많이 움직여서 이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적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적게 먹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은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면서 나중에는 더 배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몸의 에너지 상태에 맞게 몸을 관리해야지만이 뱃살도 빠지고 이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먹어야지 살이 빠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게 뭐냐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잘 먹어야지만이 뱃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이제 그게 있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체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아까 에너지를 생성하는 엔진의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러면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면 뭐 증상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성격이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일 수도 있고 평소에 늘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뭐 또 어지럽기도 하고 또 젊을 때는 생리통도 심하고 이제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많이 먹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먹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소화 잘 되세요? 이러면 소화 잘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화 안 되도록 먹지를 않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기능이 약하게 타고나서 좀 많이 먹고 체하고 고생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들어서 자기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적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몸은 계속 이제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이제 복부에 자꾸 지방이 쌓이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다이어트해서 컨트롤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사람도 우리가 40대 후반부터는 근육량이 빠지거든요. 근육량이 빠지면서 대사력이 떨어지고 배에 이제 자꾸 지방이 쌓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해서 나중에 몸이 망가지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나이 들어서 절대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서 절대 살 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적게 먹고 하는 뭐 나이 들고 기력이 없어서 많이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적게 먹으면 근육 빠지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만 에너지 생성이 되고 에너지 생성이 돼야지만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그렇거든 아니면 자녀분이 그렇든지 이제 자꾸 배가 나오고 이제 뭐 피곤하고 힘드니까 야 너 운동 부족이야. 당신 운동 부족이에요. 가서 운동하세요. 나가서 하라 그러거든요. 아니 운동하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오히려 몸이 못 견디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데 가서 운동하라면 에너지 소모도 되고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하루 5끼를 먹으라 그래요. 먹는데 뭘 먹느냐? 이런 경우는 근육이 이제 에너지, 전체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원료가 되는 그렇지만 소화에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음식들을 좀 추천을 하죠. 그래서 하루 3끼는 아침, 점심, 저녁은 왜냐면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식사를 챙겨서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과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으라 그러죠. 간식을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 현미나 아니면 이렇게 찹쌀이 있잖아요. 찹쌀 같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뭐 견과류, 좋아하는 견과류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 찰떡이죠. 견과류가 들어가는 찰떡을 만들어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서너 개 정도씩 이제 가방에 넣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 녹으면서 좀 이제 먹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 점심 사이에 그걸 먹어줘야 돼요. 그런 걸. 그래서 조금씩 자주 이제 해줘야 되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엔진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휘발유에 비하면 좋은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지만 에너지 생성되고 운동할 힘도 생기고 또 근육량도 늘면서 근육량이 늘어야지만이 오히려 복부의 지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육량 늘지 않으면 절대 복부 지방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철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위가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고 조금씩 자주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음식은 다 필요한 음식이죠. 우리가 뭐 단백질이 꼭 고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미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과일도 뭐 일반 채소 같은 거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단백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좋은 음식인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과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밀가루는 뭐 그 밀가루 성분 중에 또 그 나름대로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밀가루 음식들이 그 속에 또 우리가 밀가루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나름대로 수확해서 나름대로 도정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상당한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섞지 말라고 또 어떻게 일종의 뭐 방부제 같은 걸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조리할 때 소금 같은 어떤 그런 조미료도 이런 것 때문에 다 사실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찬 걸 먹지 말라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찬 걸 먹으면 그 찬 거를 소화를 시켜서 내 몸의 에너지로 만들려면 데워야 됩니다. 데우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절대 냉장고에 바로 과일도 꺼내서 그런 분들은 바로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익힐 수 있으면 익혀서 먹고 실온에 좀 남겨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탄산수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탄산수를 먹으면 그 탄산이 위에 자극을 줘서 조금 이렇게 트림들하고 소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탄산수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먹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당 안 들어가는 그냥 일반 탄산수 먹는데요. 이제 그냥 칼로리 생각하고 그냥 당 안 들어가는 탄산수 사이다 콜라 아니면 괜찮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탄산수라는 자체가요. 탄산을 물에 함유하고 있으려면 찰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탄산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차기 때문에 일단은 찬 거는 피하는 게 좋고 그런 측면에서 사이다 콜라 같은 음료수나 탄산수는 피해야 된다. 이제 그걸 제가 그러니까 피할 것만 생각. 밀가루 음식과 찬 음료수 또는 찬 거 지금 얘기한 탄산수를 비롯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 이런 것만 좀 피하시고 다른 것들은 소화에만 시켜내면 조금씩 자주 많이 먹어야지만 배가 들어가고 마른 복부 비만은 해결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하나 더 드리면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몸도 근육량도 부족하고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사실은 부담이 되거든요. 어제 앉아있으면 복부에 힘이 없어 허리 부담이 돼서 허리가 아픈 경우. 이제 정형외과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허리 아프면 수영이 좋다 그러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데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이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찬물에 의해서 또 에너지를 뺏겨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허리 아파서 수영하라 그래서 좋다 그래서 수영하고 더 힘들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에 맞는 생활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또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른 복부 비만,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는 사람, 늘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잘 먹으면 근육량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운동하고 운동하면 우리가 먹는 단백질에 의해서 에너지, 근육 늘면서 대사력이 좋아지고 복부 지방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예. 사실은 이 수면하고 다이어트하는 진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해외에서 이제 큰 어떤 그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잘 자면 살 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자면 살 빠진다는 걸 많이 자면 살 빠진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잘 자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확한 개념이 없이 잠 잘 자면 살 빠진다라는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더 쪄요. 더 오히려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살이 더 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자야 된다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잘 자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사람은 무엇보다 잠만 잘 자면 그 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지방이 빠지면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잠이라는 건 호르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린애들 일찍 재워라. 왜 그러느냐. 잠을 자야지만이 일찍 자야지만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의학은 이런 현대의학까지 호르몬을 측정하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도 옛날에 전기불이 우리가 쓴 것도 몇백 년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라는 게 해 뜨면 일어났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일정 시간 되면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으로 이미 모든 인간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피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오면서 전기불이나 이런 문화가 복잡해지고 그 하면서 요즘 뭐 밤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밤늦게 이제 오히려 밤 문화가 더 이제 이런 변화가 오면서 사실은 건강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많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의 생성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한 2, 3시, 서너 시 이때 이제 가장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쏟아지는 이제 그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자주 해야지만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잠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잠이 렘 수면이라는 게 있고 딥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렘 수면이라는 건 잠자면서 꿈을 꾸거나 사실은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 수면이거든요. 근데 그 수면은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돼요. 피로 회복에는 수면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호르몬 생성에 대한 수면은 딥 수면입니다. 딥 수면을 자야지만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자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식욕에 관련되는 호르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렐린이라고 식욕 촉진 호르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그렐린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도록 그게 어느 정도 먹으면서 그게 호르몬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렐린 분비가. 그런데 이게 밤 11시에 잠을 안 자면요. 11시를 넘기면요.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본래 인간은 10시 정도에는 자야 되는데 1시간 정도는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11시 돼도 잠을 안 자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인님이 지금까지 잠을 안 자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지. 이러면서 식욕 촉진 호르몬이 그렐린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야식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11시를 넘기면 밤에 입이 자꾸 이제 궁금해지고 식욕이 땡기고 이제 야식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만 관리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르몬 전체의 그렐린과 렙틴의 밸런스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깨지면 상황에 따라서는 식욕이 확 도저히 컨트롤 안 될 만큼 막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때도 아닌데도 막 땡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 이게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어떤 그렐린과 렙틴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된다. 사실 직업적으로 내가 부득이한 경우면 그 부득이한 경우에 거기에 맞게 일정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요. 또 우리 몸의 호르몬의 시간의 변화가 맞게 피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면 수천 년 우리가 인간이 적응되어 온 그 시간에 밤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는 쪽으로 하시고요. 제가 현대인들한테 10시에 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렐린이 나오기 전에 식욕 촉진, 야식의 유혹이 생기기 11시 전에는 자는 게 좋겠다. 그래서 11시를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권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균형이 맞아지면요. 우리가 모든 건, 이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인체 생활에 굉장히 어떤 컨트롤하는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잡는 데 이제 도움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필요 없는 살도 빠지게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비만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잘 자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많이 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언제 자느냐. 잘 자는 게 일정하게 자는 거거든요. 뭐 밤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주무시고 새벽 한 3시까지는 반드시 잠을 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이제 늦어도 11시 전에 자고요. 10시 반 되면 저는 이제 10시 되면 잠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보통 10시 반 되면 이제 잠을 자고요. 아침에는 5시 한 반에 일어나죠. 5시 반에 일어나서 제 생활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어나면 아침에 모닝 커피를 한 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콩복에 마셔도 저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연하게 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사과 한 반 조각 정도 이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좀 몸을 움직이죠. 예. 그래요. 사실은 뭐 우리 진료실에도 와서 뱃살이 좀 빼주세요. 선생님이 뱃살 좀 빼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드려온 대로 이제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 생성 그 이외에도 순환이나 균형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뱃살에 어떤 뭐랄까 복부에 지방이 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가 자꾸 나오고 배에 지방이 끼는 거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속도가요. 들어오는 속도를 못 이기면 쉽게 말하면 이 음식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이제 음식물 찌꺼기 일종의 담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담음이 쌓이면서 복부 지방으로 다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화기능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 게 이 복부 지방을 없애주는데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본질은 천천히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이유는 이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장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지만이 음식물 찌꺼기 담음이라는 게 안 생기고 그게 지방으로 복부에 안 쌓이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사실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얘기 드렸다시피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거는 타고날 때 소화를 시키는 엔진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그 사람은 적게 먹어도 배에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육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대사를 못 시켜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화기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는 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담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그게 쌓이면서 이제 배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화를 어쨌든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장에 소화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입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넘긴다는 생각을 하고 삼키는 것보다는 입에서 계속 저작을 하고 침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해서 넘겨줘야지만이 위가 부담 없이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배가 나오는 사람은 나는 위에 어떤 소화 속도가 음식 들어오는 속도를 못 이기니까 입에서 소화를 시켜서 넘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식사를 해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너지 상태에 맞는 비만 관리뿐만이 아니라 내 에너지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되면 비만은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외형이고 비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만을 전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만은 물론이고 이제 다양한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에너지 관리법에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생성은 음식이라고 그랬죠. 뭐 타고난 우리가 장부 기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뭐 20%또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75%라는 게 우리가 뭘 먹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느냐, 또 우리가 잠이라든지 생활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누구나 잘 먹고, 또 잘 자고, 대소변 잘 보고, 또 뭐 적당하게 움직이고 하면 건강한 건 누가 모르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잘 먹고 근데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에 맞게 잘 먹고,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자기 몸에 맞게 그걸 해야지만이 잘 자고 리듬을 만들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핵심적인 얘기를 에너지 생성이 안 됐을 때, 에너지 순환이 안 됐을 때, 에너지 균형이 안 됐을 때 꼭 지켜야 될 거. 핵심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비만으로 보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팔다리가 가늘고 복부 비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먹는 거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먹는 거에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그 방법은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진심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비하면 엔진이 우리가 보통 중량급은 달고 타고나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한 소형급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용량이 작으니까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밀가루 찬 거 먹지 마라. 엔진에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들이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하루 3끼는 밥은 반드시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 기능이 아무래도 좀 극하기 때문에 입에서 가능하면 소화를 시켜서 넘겨라. 그래야지 배가 들어간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운동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있고 근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 땀을 빼는 유산소 운동 하면 안 돼요. 살 뺀다고 지나치게 운동하면 이 사람들 에너지 다 빠지면서 더 몸이 그냥 퍼지고 더 망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면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 그리고 요즘 산책에도 막 언론에 보면 워킹 할 때 살 빼려면 어떤 워킹을 해야 돼? 뭐 스피드 워킹, 파워 워킹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기분 좋은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하세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냥 적절하게 자기 몸에 맞게 가볍고 즐거운 산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꼭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작은 근육 쓰면서 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이런 걸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생성이 되든 생성에 문제가 있든 순환에 문제가 있든 균형에 문제가 있든 기본적으로 생체 리듬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수면은 골든타임 10시부터 5시까지 자는 건데 늦어도 11시까지 자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면에 뭘 포커스를 둬야 되냐? 많이 자야 돼요. 수면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돼요. 10시부터 5시까지가 아니라 10시부터 조금 늦게까지 자도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통해서 에너지 보호를 해야 돼요.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은 오히려 조금 평소에 소화 안 되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시작 시간은 10시나 늦어도 11시까지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자도 된다.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드리고요.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라. 그리고 운동도 너무 과한 운동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산책이나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해라. 수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수면은 골든타임 10시부터 5시를 가능하면 지키되 조금 길게 자라. 오래 잠을 좀 길게 자는 것도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얘기했죠.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얼굴 자꾸 자고 나면 몸이 무겁고 붓고 또 비만도 전신적인 어떤 비만이 되고 쉽게 말하면 살찐 사람은 비만한 사람이죠. 체지방도 많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음식의 핵심은 뭐냐면 적게 먹고 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전에 무조건 자야 된다. 또 한 접시에 먹어라. 간식하지 마라. 이거 얘기. 그래야 위가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핵심은 소식하는 건데 한 접시에 담아서 하루 3끼를 반드시 조금씩 한 접시에 담아 먹는 걸 노력을 하셔서 식사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운동을 유산소 운동해야 됩니다. 땀 빼야 돼요.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되고요. 등산이나 수영, 우리 주부들 에어로빅 굉장히 좋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고죠. 운동은 땀 흘리고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리고 잠은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11시를 넘기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과식이 문제거든요. 식사에 대한 욕구를 컨트롤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11시를 넘기면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면서 도저히 이거는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1시에 자라. 수면의 핵심은 11시에 자라.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에너지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성격이 좀 급하고 야행성이고 또 평소에 눈에 입도 마르고 안구 건조증도 자르고 뒷골도 땡기고 반대로 아래는 차고 위에는 열이 나고 특히 이제 우리 갱년기 주부들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오거든요.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몸에 어떤 변화가 호르몬이라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 마르면서 불이 많아지는 음양의 한의학의 세계는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이 제일 좋아요. 음식은 물이 좋고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성질이 찬 성질과 더운 성질이 있는데요. 그 음식도 가능하면 찬 성질의 음식이 좋은데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대부분 성질이 좀 차요. 바다의 기운이 차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그런 좀 찬 성질의 음식이 좋고요. 그리고 맵고 이런 것들은 조금 성질이 짠 것도 마찬가지,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성질이 여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나 녹차 같은 것도 음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침 10시 이후로는 먹지 마라. 더더욱이 일반인들도 아침 10시 이후로 카페인이 들어가는 커피나 녹차는 피하는 게 좋지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꼭 지켜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좋아하느냐?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딥슬립을 못 하니까 이게 호르몬 생성이 안 되면서 낮에 쉽게 피로가 오거든요. 그걸 버티려면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일단 10시 이전에 마시고 그 다음날 힘들더라도 버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편해지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까 운동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에너지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체 운동을 하느냐, 상체 운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절대 상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운동의 70% 이상은 다 하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이 상체 운동, 이 앞가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야행성이고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 밤에 이제 가서 이제 쉽게 말해 상체 운동, 역기를 든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가슴 근육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도저히 이게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수면제를 먹게 되는 거죠. 수면제 먹으니까 몸이 또 깔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몸이 망가지면서 리듬이 깨지게 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굉장히 어떤 매사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직장 생활에 이제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요즘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젊은이들 직장인들요 의외로 이런 운동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면서 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전자파, 컴퓨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몸의 호르몬 물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남성 불임이나 이것도 다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정상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절대 제가 상체 운동 하지 마라. 하체 운동만 해야 됩니다. 예, 요즘 우리 하체 운동 계단 오르기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저는 환자들한테 블로셔 만들어가지고 계단 운동 강조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한 10년 후에 KBS에 계단 오르기라는 게 계단이라는 운동이 이게 특집으로 나오더라고. 왜냐면 우리 한의학적인 눈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밤에 생활하고 예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균형을 깬단 말이에요. 그 깨는 거의 결과는 뭐냐? 다 물을 말리는 거거든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부족하면서 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을 끌어내려는 거는 하체 운동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이런 분들이 에너지가 위로 치솟기 때문에 내 세포가 굉장히 각성되어 있죠.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런 경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게 발끝치기라고 발끝을 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불 밑에 발을 내놓고 무릎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의식이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걸 한 100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발끝을 치게 되면 자극이 되고요. 다리를 양쪽에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무릎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는 한 1000개 한다고 생각하면요. 한 300개 내로 대부분 잠을 자요. 사실 수면의 최고 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열풍 불고 있는 게 맨발 걷기 요즘 난리치잖아요. 이게 바로 맨발 걷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얼싱이라고 해서 땅에 뭐 음전자도 받고 뭐 이런 한의학적으로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있어서 자극도 주고 몸에 좋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에너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러면 모든 의식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에너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쿼트, 뭐 우리가 런지, 또 지금 얘기하는 발끝치기, 또 뭐 맨발 걷기, 계단 오르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환경에 맞는 거, 어떤 거든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체 운동이냐 하체 운동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음식은 사실은 가능하면 이제 해산물이나 이런 걸 좀 즐겨 먹고 매운 거 조금 피하면 되는 거고요. 운동은 무조건 하체 운동해라. 수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밤 10시 이전에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커피, 녹차 이거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에너지 문제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평소에 에너지 균형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오늘 상사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 진짜 한마디로 열받았어요. 얼굴도 화끈거리고 뒷골도 땡기고 지금 막 뭐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이렇다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오셔서 가방 내려놓고요. 옷 벗고 슈링 뭐 간단하게 운동복 입고요. 생수 하나 들고 계단 오르세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계단 오르면서 물 마시고 10층까지 한 3번만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해보세요. 다 정리됩니다. 머리 맑아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도 다 나오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예. 이게 진짜 이 우리나라 커피 문화 이걸 한번 진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언론이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 커피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커피의 주 성분이 이제 카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카페인이 사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과한 사람은 카페인이 작용이 좀 예민한 사람은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이러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먹으면 심장의 박동도 빨라지고 쉽게 말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는 에너지 순환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만큼 에너지 순환을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순환이 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업되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식품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좋은 식품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먹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사실은 딱 제가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침 10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이전에 먹으면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피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먹으면 아주 훌륭한 보약이 되고요. 아침 10시 이후에 먹으면 거의 뭐 진짜 몸을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망가뜨릴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에는 좀 독의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너무 이게 이상하게 발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안 하면 오늘 뭔가 좀 이게 이상하죠. 그리고 저녁에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몸을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10시라는 그 포인트를 강조하냐면 제가 에너지 균형에서 호르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호르몬이 생성되는 수면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커피를 줄이는 게 좋고 커피를 아침 10시 이전에 먹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는 커피 10잔 먹어도 잘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커피 전혀 잠에 관계없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수면에 제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렘 수면이 있고 딥 수면이 있다 그랬죠. 커피를 마시고 잘 자는 거는 피곤하기 때문에요. 렘 수면에는 빠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뇌세포 이 몸 속에 카페인이 있으면 뇌세포가 딥 수면에 빠지는 환경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아침 10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커피도 이게 사람마다 틀립니다만은 우리가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데요. 그게 반감기가 커피가 보통은 6시간이에요. 그러면 커피를 마셨을 때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간은 12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밤 10시 이전에는 내 몸속에서 카페인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아침 10시 이전에 마셔야지만이
밤 10시 이전에 카페인이 빠져나가면서 내 세포가 딥 수면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아침 10시 이전에는 왜 제가 보약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순환을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순환을 시켜주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업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 아까 균형 조절해서 자연의 에너지 어떻다고 그랬죠? 아침부터 해가 뜨면 에너지가 쭉 워밍업이 되면서 오후 되면 이게 쿨다운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높이 올라갔을 때 깊이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요. 저는 아침 10시 이전에 커피를 마시라 그래요. 커피를 마시면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 카페인이 밤 10시 이전에 이미 빠져나가게 되고요. 낮에 몸을 워밍업을 시키는데 카페인이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커피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아마 뭐 논문이든 SNS를 찾아보시면 커피가 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커피가 상반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밤늦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커피 녹차도 마찬가지고 카페인 성분은 몇 시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의 리듬에 잘 우리가 맞춰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거꾸로 생활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좋은 음식이다. 하지만 언제 마시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믹스 커피 우리 한때 많이 먹었죠. 뭐 지금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믹스 커피도. 뭐 너무나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품인데 근데 문제는 내 몸의 에너지에 따라서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평소에 에너지가 항상 딸려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거나 이 작업량이라든지 할 때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일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평소에 우리가 먹는 에너지로서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커피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노동일 하면서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한 잔 하면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업되면서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보약이죠. 예, 등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아침 10시 이전에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반면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넘쳐있는 이 칼로리가 지방이 쌓여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 다이어트 비만 얘기를 하다 보니 믹스커피는 몸에 안 좋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과잉되고 순환이 안 되고 지방이라는 게 순환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몸에 우리 에너지 순환이라는 건 아까 제가 물기를 얘기했잖아요. 물의 어떤 에너지 그게 물의 길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지방은 우리가 강바닥에 이끼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끼가 지방이 많다는 건 우리 에너지 흐르는 이 경락의 길에 경락의 어떤 강에 이끼가 꽉 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지방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믹스 커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밥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2잔, 3잔 마시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게 오버가 되니 과잉이 되니까 그게 또 다 지방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10시 이전에 우리가 아메리카노나 이런 프림이나 어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걸 마시는 게 좋고 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저음극할 때는 오히려 에너지 칼로리에 도움이 되니까 조금 마시는 건 좋고 더 좋은 거는 아침 10시 이전에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그 사람은 특히 이제 생체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아침 10시 이전에 마시는 걸 더더욱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른 생활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의학의 뿌리거든요. 뿌리고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의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치를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고 건강이라는 거는요. 절대 우리가 좋은 약을 뭐 어디 찾아서 먹고 뭐 어떤 뭐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내 몸에 타고난 어떤 체질에 맞게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운동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수면이라든지 생활 어떤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아시죠?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비만이라는 에너지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로 잡아주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비만이 개선이 되고요. 비만이 개선되면 만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고 하면서 비만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의학적인 그런 핵심적인 제가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생활하고 그러면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면 그냥 비만은 개선이 되는 거고요. 또 만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장시간 지금 에너지에 대한 걸 자세히 잘 들어보시면 내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